오버 더 탑 코멘트 2023년 12월 30일입니다. 어느덧 2023년이 하루가 남은 날입니다. 오늘 한국에 많은 눈이 온다는데 즐거운 추억 남기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10일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쭉 봤습니다. 의미가 깊은 일도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내용도 있어서 오늘 간단히 남깁니다. 일단 주식이나 채권을 본다면 올해 굉장히 많은 자칭 주식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 또는 금리가 높아질 것이다 와 같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전혀 반대로 올해 주식시장은 아주 좋았고 금리까지 내려오면서 즉 가격은 올라가면서 금융시장에 투자했던 많은 분들은 성공적인 한 해를 맞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제가 코멘트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증권사 또는 자칭 투자 전문가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IPO도, 스펙도, NFT도, ESG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서 선전하는 것들을 그대로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올해 증권사들은 상당히 암울한 연말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IPO의 횟수도 줄어들었고 스펙도 망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량 해고가 있을 것이고 보너스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도 16년간 회원했던 앙골라가 오페크에서 탈퇴를 했고 지정학적인 혼란과 수요의 저하로 올해 10% 넘게 하락을 했으며 202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미국의 금리까지 내려오면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생각에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금은 올라갈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의 움직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커머디티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길 추천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는 내년 초에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며 리플과 같은 코인들 또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증권사들은 더 이상 스펙에 투자 유치를 하지 않습니다. 대규모의 파산으로 인하여 주주들이 손실이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스펙으로 합병해서 상장한 기업 중 최소 21곳이 파산을 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AI의 서비스 개발을 돕기 위해 콘텐츠를 사용한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를 고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디어 회사들과 대형 IT 회사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IT 회사들은 수백만 개의 저작권이 있는 기사에 의존하여 챗 GPT 및 기타 AI 기능과 같은 챗봇을 출하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수십억 달러의 법적 피해와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자기들의 자구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자기들에게 허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향후에도 부지기수로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AI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글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정보를 구글이 검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소송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 5일에 예정된 집단 소송에서 재판을 보류하고 대신 구글은 50억 불, 6조 4,950억 원을 합의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반독점 또는 반경쟁 그리고 개인정보 위반 같은 소송은 구글, 아마존, 알파벳 같은 많은 플랫폼 회사들에게는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키나 룰루레몬 같은 스포츠 용품사들의 주가나 매출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으며 사치품들의 판매 또한 줄어들었으며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의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술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 1,100개 이상의 자동차, 우주항공, 국방 같은 곳에서의 구매 조달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베이징 고등법원은 알리바바가 입점상들에게 JD.com과 자기 중에 하나만을 택일하라고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인하여 JD.com에 10억 위안 1,800원 정도를 배상하고 공개 사과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중국은 전 은행규제 부주석을 현역에 있을 때 4억 700만 위안 742억 원 정도를 뇌물을 수수했고 퇴직을 한 후에도 1억 1,000만 위안 200억 정도를 받은 혐의로 원래는 사형을 선고했으나 2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종신형에 처했습니다.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최고 권력에 오르자 그는 부정부패 세력에 맞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고 작년 6월까지 총 480만 명의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고위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좌천을 당했습니다. 또한 그는 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 대사들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공산당에 충성하는 외교적 철회 군대를 결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이언 아미죠. 중국인의 과소비는 줄고 있지만 애국심은 늘고 있고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가 증가하면서 화웨이의 매출이 올해 작년보다 9%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샤오미는 목요일에 자신들의 첫 전기차를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포르쉐와 테슬라와 같은
좋은 꿈의 차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BYD는 곧 테슬라를 따라잡고 세계 최대의 전기차 회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2020년 12월에 232불 정도 했었는데 지금 248불 정도로 6.7%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 사이에 S&P 지수는 27%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모델 3 9,914대를 리콜을 했고 심지어 지난주에는 X에 장애가 나타나서 미국에서만 47,000명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관종인 일론 머스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4년 연속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 자동차는 올해 전 세계 생산량이 1월부터 11월까지 1,022만 대를 판매했다고 했고 일본 국내에서 27%가 늘었고 미국과 중국이 각각 17% 증가했고 유럽이 15%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이들 중 3분의 1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판매만을 보면 총 판매량의 1%도 못 미치는 9만여 대에 그쳤습니다. 탈중국의 효과를 톡톡히 본 인도의 주가 지수인 선섹스 지수는 시가총액이 4조 달러, 5,196조 원 정도를 초과하며 사상 최고치의 경신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도 인도는 상당히 좋은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영국은 여전히 경제가 2분기와 3분기에 연속 하락을 해서 불황에 빠졌고 정부는 IPO를 늘리기 위해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튀르키예 의회는 결국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조건으로 미국에서 GE가 만든 F-16 전투기용 엔진을 공동 제작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억 5천만 불, 3,247억 원 정도의 무기와 장비를 우크라이나에게 올해 마지막으로 지원했습니다. 군인들의 징집 연령을 27살에서 25살로 낮추고 있으며 여전히 극심한 부정부패로 인하여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출마 자격이 없다고 메인주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30여 개 주에서 그의 자격에 대한 이의가 주 법원을 통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올린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연방 대법원들 중에는 공화당 쪽이 많기에 쉽게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내년 미국의 경제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보셔야 할 것들은 첫째, 페드의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이고 두 번째는 빅 IT 회사의 행보입니다. 세 번째는 11월에 있을 대선이며 네 번째는 아시아와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투자가들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8월 그 당시 하원위원장인 낸시 펠로시 할머니가 대만을 방문한 이후 중단이 되었던 미국과 중국의 국방부 간의 회담이 지난달 바이든과 시진핑과의 모임에서 합의를 한 이후에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바이든과 시진핑은 사이가 좋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소아과 의사들이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너무 적다는 점을 우려하여 체중 감량 약물 처방을 주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알려지지 못한 부작용들이 나오면 주가는 바로 크게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와 제약 주식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케냐는 1월 1일부터는 전 세계에서 오는 방문객들에게 비자 요건을 폐지하고 ETA 제도로 대처한다고 했으며 지금 한국에서 내는 7만 6천 원의 비자비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사는 얼마 전에 올해의 천체 관측 사진 중에 최고로 생각되는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 한 장을 올립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이태리의 작가로 6년 동안 기다려서 이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사는 지구에서 2500광년 떨어진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의 은하의 사진도 발표했습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 유튜브에 조각 투자를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거래소는 미들품이나 한우 등 투자계약 증권 형태로 된 조각 투자 상품의 장내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며 조각 투자 회사가 망하면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상품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답도 없는 중동의 문제와 북한의 문제는 저는 언급을 잘 안 합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뜻깊은 2023년을 연말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